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 아침 9시 1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이 이 어젯밤 시장 상황을 잘 표현해 준다고 봐요. 연말 거래 부진소 어쩌고저쩌고 해서 혼조 마감했다라는 거. 특별한 재료도 경제지표 발표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굳이 따지면 경제지표 발표가 뭐 몇 개 있긴 있었는데 이게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젯밤 이렇게 많은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별로 중요한 건 없었다라는 거. 지표 말씀드리니까 이제 지표 화면 보니까 오늘 밤에 뭐 있냐 하나 보고 넘어갈 건데, 오늘 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뭐 특별히 오늘 밤에 뭐 지표 발표되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시장에 뭐 쇼킹한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연말이라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좀 볼 건데 요렇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힘이 없이 혼조했죠. 네, 빠지다 오르다 빠지다 오르다 했다가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 회색빛으로 물들어서 끝났습니다. 방향성이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 살펴봤고, 어젯밤에 이제 저는 미국 주식시장 무슨 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야근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잤어요. 어젯밤 12시쯤 다 돼서 11시 57분쯤인가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글 하나 써놓고 자긴 잤거든요. 30분 정도 보니까 오늘은 뭐 제가 숏을 잡을 그럴 조건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 오늘 그런 조건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전 잡니다. 라고 일단 글을 남겨놓긴 했어요. 밤이니까 자세하게 뭐 글을 쓰기는 좀 뭐해서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왜 30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냐? 저는 일단 나스닥을 주로 보고 있었거든요. 나스닥을 주로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30분 봉을 보면서 든 생각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보니까 길게 달려있죠. 이게 첫 번째 30분 봉입니다. 이거죠, 이거. 예, 이 봉입니다. 이 봉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잖아요. 이렇단 얘기는 뭐겠어요? 이거 오늘 이거 좀 시장에 어떤 압도적인 힘이 없다. 압도적으로 강한 뭐 매수세나 압도적으로 강한 매도세 이런 게 안 보인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거든요. 첫 번째 30분 봉이 이건 지금 30분 봉이고, 첫 번째 30분 봉이 이렇게 싸운다면은 오늘 압도적인 힘은 없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긴 했고, 압도적인 힘이 없으면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그냥 옆으로 비리비리 기어가거나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옆으로 기어간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변동성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옆으로 그냥 비리비리하게 압도적인 힘이 없이 옆으로 기어가면은 하방엔 불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물론 제가 글을 쓰자마자 보시다시피 30분 봉 그 다음 봉이 급락을 하긴 했는데, 그래 봐야 결과적으로 다시 어느 정도 좀 되돌리면서 일단 마감을 하긴 했어요. 하여튼 제가 기대했던 거는 뭐냐면, 전 그래서 어제 30분 봉 첫 30분을 컴퓨터 켜놓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550과 650, 16,650과 16,550 사이에 여기 어딘가까지 볼린저 밴드 30분 봉상 좀 째고 올라오면, 그런 강력한 매수세가 보이면 거기서 이제 숏을 잡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550 딱 터치하고 나서 그냥 뭐 귀신같이 옆으로 기었죠. 이 위로 올라오지도 못했죠. 제가 숏을 이 위로 올라오면 잡으려고 했던 거는, 이게 그러니까 뭐든 그런 겁니다. 고무줄을 강하게 당기면 당길수록, 뒤로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강한 에너지가 누적되지 않습니까? 뒤로 많이 당기면 많이 당길수록 놨을 때 화살이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약간 그런 걸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위쪽으로 볼린저 밴드를 째고 이 위쪽으로 급하게 올라가면 그럼 고무줄이 당겨지는 효과가 낫겠구나. 그럼 아래쪽으로 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찢고 올라가라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상승의 힘을 보여줬으면 이런 자리에서 그럼 고무줄 당겨지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꽂을 힘도 생겼을 것 같은데, 어젯밤에 일단 그런 모습이 첫 30분 봉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 반대로 솔직히 이제 이런 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힘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아래쪽으로 쏘아붙였다. 아래쪽으로 쏘아붙였으면 이것도 활이 당겨진 거죠. 아래쪽으로 활을 당겨 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작용 반작용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위쪽으로 좀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은 이래저래 좀 느낌이 좀 싸하긴 했어요. 장 초반부터 미국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부터 미리 주식시장이 빠지더라고요. 미리 주식시장에 빠지다가 이제
미리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야 이거 별로 숏을 잡을 조건이 안 나오겠는데 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젯밤에 했던 생각들 좀 두서없지만 좀 이래저래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분위기 파악이 뭐 잘 되긴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혼조하게 마감이 돼 있더라라는 거고, 뭐 물론 뭐 어떻게 보면 뭐 숏에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S&P 같은 걸 보셔도 일단 보시면 양봉의 상승 마감이죠. 이건 저항을 누적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음봉의 하락 마감이 저항을 누적시킨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런 그림이면은 S&P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오늘 밤은 뭐냐? 오늘 밤은 이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보편적인 해석 방법일 거예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여길 넘지 못했지만 양봉의 어떤 지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뭐예요? 어제 장 초반에 시장이 잠깐 급락했었잖아요. 장 초반에 잠깐 급락했을 때 이때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방 경직성 만들어 놓고 위쪽에 지금 매물을 소화한 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는데,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탄력적으로 달려줄 때가 됐는데 못 달려주면 이제 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이것만 보면은 그래도 뭐 저항이 좀 누적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 이 직전 고점, 전고점 자리가 지금 쌍고점의 가능성도 이렇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S&P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앞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솔직히 좀 이 어젯밤에 만들어 놓은 이런 하방 경직성 이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밤도 뭐 열심히 보긴 볼 거예요. 오늘 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논리에서 계속 시장을 바라보긴 할 겁니다. 일단은 어떤 위쪽으로 쏘아 올리는 그런 탄력성이 보이면은 위쪽으로 다시 뭐 16,550, 16,650 요 사이까지 이 볼린저 밴드들을 찢고 확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밤도 똑같은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에 도전을 해볼까 하긴 하는데요. 일단 그거 이제 오늘 밤에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 그리고 오늘 밤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긴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 뭐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을 갖고 그 경제지표를 가지고 뭐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오늘 밤도 조금만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밤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쨌든 16,650이란 자리가 일단 저항이긴 저항이에요. 아직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위로 올라가면 사겠다라는 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고 의견일 뿐이지 아무튼 아직까지는 16,650을 넘지는 못했어요. 이런 점 아무튼 확인을 하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뭐 좀 쉬어갔다라는 거. 하여튼 참 복잡해요. S&P 보면은 뭐 추가로 급등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스닥 보면 쌍고점 패턴 만드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하루 더 좀 지켜보고 오늘 밤에 뭘 하든지 말든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 뭐 당연히 S&P가 저렇게 됐으니까 변동성 지수들은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UVXY도 당연히 죽었을 거고요. 이쯤 어딘가에서 한 번쯤 쉬지 않을까. 하락하더라도 쉬었다가 하락을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그건 뭐 느낌인 거고, 아무튼 일단 죽고 있으니까 당장 지금 뭐 변동성이 뭐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건 일단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일단 그런 이야기 하자고요. 지금은 일단 계속 음봉 떨어지고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 조금 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갖고 일단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젯밤에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뭐 미국 S&P나 나스닥, 미국 주식시장이 올해 초에 21년 초에 했던 것처럼 막 급등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그 결론을 내지는 않았네요. 그죠? 어쨌든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처럼 그림은 만들어 놨는데 가야 될 때 오늘 밤이 이제 가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가야 될 때 못 가면 또 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이렇게 살살살살 감소하고 있죠. 이런 점들 뭐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10년물 금리는 좀 오르더라고요. 좀 급등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솔직히 왜 이런지 뭐 어떤 특별한 뭐 그런 건 이유는 잘 못 찾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 올랐더라. 여기 어디 뭐 중요한 저항을
뭐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가니까 뭐 강한 힘이 쏟아져 나왔다. 글쎄요, 뭐 기술적인 이런 이야기 말고는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나왔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하락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뭐 중요한 어떤 지지선들 이런 자리들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래저래 뭐 수렴형 혹은 박스권으로 계속 연말을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마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면 되죠. 요즘 마이크론 잘 봐야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젯밤에 한 번 더 상승을 해서 어젯밤에 한 3% 올랐나요? 예, 또다시 급등을 해서 지금 어디에 있냐? 예, 드디어 전고점에 이제 터치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디 무거운 저항이죠. 아직 안 넘어갔죠. 예, 분위기상은 넘어갈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감이 그렇다는 거지. 아직 어쨌든 지지와 저항만 테스트하면 지지와 저항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갔냐? 여기 안 넘어갔죠 아직.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야 이거 분위기 보니까 넘어가겠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어쨌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아주 결정적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를 보면서 어제 뭐 미국 주식시장 뭐 S&P가 어떻고 나스닥이 어떻고 사실 이런 것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요거를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코스피를, 한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싶어서 이걸 제일 먼저 봤는데 3% 정도 올라 있으니까 오늘 한국도 상승 시도를 하긴 하겠죠. 요 정도 생각을 일단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대략적으로 요 정도 했고, 연말이라 그런지 뭐 특별히 어떤 뭐 눈에 띄는 기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서 어느덧 지금이 코스피 마지막 거래일인가 그렇죠? 여러분들 내일 한국은 휴장입니다. 예, 내일 한국 주식시장은 휴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내일 아침에 아침 영상은 올리긴 할 겁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한 내용은 봐야 되니까 아무튼 내일 아침에 영상은 올리긴 해야 되겠죠. 네. 내일 저녁 영상은 안 올려도 되겠네요. 한국 시장 마감하니까 안 올려도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뭐 어쨌든 뭐 급락 급등 뭐 그런 거 딱히 뭐 기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21년 다사다난했던 시장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네요. 아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아주 수고들 많으셨어요. 올해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씨를 뿌리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씨가 좀 어떻게 결실을 좀 맺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 할 말 없어요. 또 400 테스트 지켜보자 이 이야기, 그죠? 뭐 박스권 상단인데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저 박스권 상단이 아니고 하락 추세 중에 중요한 저항에 걸쳤으니까 뭐 코스닥도 그죠? 박스권 상단 자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딱히 할 말 없고 맨날 드리는 이야기. 하여튼 한국 주식시장 요즘에 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계속 중요한 자리에서 치열하게 힘을 겨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자리에 분명히 걸쳐 있죠. 어젯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 중에 코스피는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다. 이거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시켰던 원인이 뭐냐? 미국과의 디커플링 원인이 뭐냐? 긴축이지 않냐? 내년에 긴축 해결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그렇죠. 코스닥도 지금 올해 내내 박스권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올해 내내 박스권이고 지금 박스권 상단 자리에 와 있으니까 박스권을 넘어가려면 뭔가 엄청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엄청난 게 없이도 넘어갈 수도 있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단지 수급의 힘, 유동성의 힘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신흥국이니까 얘도 코스닥도 이렇게 넘어갈 만한 이슈가 있을련지, 코스닥 시장을 구성하는 양대 산맥이, 코스닥 지수를 받치고 있는 양대 산맥이 하나는 제약바이오고, 양대 산맥이라 하긴 요즘 좀 그런가요? 한 뭐 3대 산맥으로 봐야 되나요? 반도체도 한 축 버티고 있었고, 제약바이오도 한 축 버티고 있었고, 또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뭐 게임 회사들 이런 것들도 좀 버티고 있는데, 얘네들이 내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만한 뭔가 그런 게 있는지 확신이 있으셔서 넘어갈 거다라 생각하시면 지금 자리에 주식 사셔야 되겠죠. 근데
나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이 박스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 맨날 했던 얘기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아무튼 뭐 마이크론이 상승 마감했으니까 얘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상승하고 있긴 한데, 일단 뭐 당장 5일선도 못 넘고 있네요.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풋옵션의 관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풋옵션의 관점에서는 어제 일단 양봉 만들어 놨으니까 이 양봉 부분에, 몸통 부분에 지금 어떤 지지와 저항을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 여기서 이제 오늘 풋옵션이 상승 마감들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연초부터 시장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생길 수는 있겠죠. 예,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